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항소심에서 특별히 다른 증인이 나와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의 사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리에 따른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이런 항소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 주기를 바랄 뿐 그 결과는 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고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주진 의원의 말처럼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만나봤다시피 검찰만 조금 전에 상고를 했고 그러면 대법원 판단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짧아지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5월 말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주진의 의원은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아무리 유죄 취지라다 하더라도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게 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예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좀 법적으로 쉽게 풀어주세요. 일단은 형사소송법 391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검사가 상고했는데 그 상고에 이유가 있을 때에는 원심 판결을 깨야 된다. 이걸 법적인 용어로 파기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크게 파기에는 두 가지 그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판인데 자판이 뭐냐면은 스스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형사소송법 396조를 보면 1심과 2심에서 확보된 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변호사 생활 한 25년 했지만은 파기 자판한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사건에 있어서는. 그만큼 형사소송, 형사재판에 있어서 파기 자판은 거의 아주 드문 그러한 일들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판례 찾아보니까요. 예. 옛날에 서진 룸살롱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때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인데 민사재판은 파기자판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서진 룸살롱 사건 같은 데에서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파기자판을 한 케이스를 제가 찾았는데 그런데 이 케이스는요. 파기환송할 수가 없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에서 봤을 때 예. 항소심이 문제가 있다. 이거 유죄다. 그다음에 이거는 피선거권 박탈형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돼가지고 예.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파기환송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 인용이 돼가지고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요. 예. 파기환송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권에서 봤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걸 떠나가지고 논리적으로 예.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은 박탈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이 되면 시간이 늘어져가지고 그때까지 또 무죄 추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파기 자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면 설명을 하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대법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무죄니까 상고 안 할 거고 검찰이 조금 전에 속보로 봤다시 상고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돌려보내게 되면 다시 고등법원을 거치게 돼서 다시 또 대법원 가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꽤 걸린다. 파기 자판. 이례적이지만 가능성이 0은 아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 말씀하셨는데요. 장유 변호사님. 네. 근데 파기 자판이 되려면 대법원에서 확실한 이게 항소심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네네. 판단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판을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자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드문 게 저희가 상고심, 대법원 단계를 법률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조사를 별도로 못 해요. 증인을 불러서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 자체는 못 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내더라도 증거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자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 경우냐면 이 증거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만으로도 대법원이 충분히 심리와 이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으로만 이 자판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뭐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정치 조기 대선과 관련한 스케줄의 변동이 있을 거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자판을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을 할지. 파기환송을 하면 3급 심급으로 재판을 받지만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 가면 5번이나 재판을 해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정황적인 모든 고려까지 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여러 희망 섞인 바람 중에는 이 항소심이 전혀 말이 안 되니까 파기환송하면 시간 더 걸리고 조기 대선 만약에 있다면 또 여러 가지 꼬이니까 아예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해버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상고 안 하기 때문에 5월 말이면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유죄를 아예 자체 판단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건데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당에서 이런 얘기했던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파기 자판 얘기까지. 길지 않게 두 분의 법조인과 함께 만나봤습니다.